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드디어 과장님께서 복귀를 하셨어요. 터키. 잘 갔다 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난 시간에 우리 부장님께서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면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지 않은 그런 건축물을 얘기하고요.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육안으로 혹은 뭐 탐문해서 조사하는 방법밖에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라는 건 뭔가요?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그리고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의 것,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보통 가설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농막이나 농어업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시설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임시 창고, 임시 숙소, 뭐 임시 사무실로 쓰는 것들, 흡연 시설, 흡연 박스 같은 거, 야외 전시 시설도 좀 가설 건축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고 하는 건가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신고 대상인 경우가 있고 허가 대상인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신고 대상이 많고요. 허가 대상인 경우는 도시계획지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지구 내에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이 가설 건축물의 주제가 불법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법규나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몰라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존치 기간이 3년인데 3년이 초과가 되게 되면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그럼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그때 연장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간의 경위에 따라서 모양이나 형태나 사용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구 단위 계획지구로 지정이 됐을 경우 그때는 허가가 불허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었던 게 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으로 변경이 되는데 허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 철거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발렛부스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랬을 때 가설 건축물이 실제는 존재하나 건축물 대장에는 없어요. 이런 거 어떻게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지자체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게 지자체 건축관에 문의를 하면요. 가설 건축물의 유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가설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걸 알 수가 있겠죠. 불법 가설 건축물이 발견됐을 때 문제점이 어떤 거가 있는 거죠? 현행법을 위반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금적인 이슈가 더 크거든요. 근데 불법 가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가 더 큽니다. 그 이유가 소방법, 거기는 뭐 스프링클러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설 건축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구 연한이 짧습니다. 제대로 지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붕괴의 위험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쉽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 가설 건축물로 인해서 건물주가 받은 피해가 있나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새롭게 매수한 매수자가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매수가 되고 등기가 변동이 되고 나서 이 존재를 알게 됐는데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된다거나 행정 대집행으로 인해서 철거가 강제로 진행된다거나 오롯이 그거를 매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예방법이겠네요. 그죠?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할 수가 있죠? 법규를 준수하고 규정에 맞는 사용, 존치 기간이 이제 경과되기 전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득하고 이런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는 없는 게 사실이죠. 제일 먼저 이제 현장에 가서 물건을 볼 테고 매수자가 봤는데 저게 뭔가 컨테이너 한대 의심의 여지가 좀 있으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보고 하나 더 지자체에 가설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필수 요소겠네요. 그래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경우가 위반사항이 이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건물이구나,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때 이제 가설 건축물을 한 번 더 들여다보시면 그런 걸 예방할 수가 있죠. 잘 몰랐던 상황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설 건축물이 있음으로써 갖는 피해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벌금이나 뭐 형사처벌도 있겠지만은 제가 옛날에 봤더니 어떤 대지가 있는데 거기에 발렛부스가 있어요. 근데 그 발렛부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철거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단순히 철거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 발렛부스가 데크랑 연결돼서 다 뜯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원상복 부분이 많이 나가는 사례도 있었고. 어쨌든 토지 대상상의 그런 건폐율을 어긴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철거의 대상이 될 텐데 아마 신고 기간을 넘었거나 허가 받지 못했으면 허가는 안 될 것 같아요. 발렛부스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존치 기간 내에 적법하게 설치가 된 가설 건축물은 합법하게 봅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맞춰서 그것도 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는 순간 이제 불법이 되는 거고요. 면밀하게 꼼꼼히 파악하셔서 관리를 하면 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듣고 저희도 알게 된 것 같고 오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